안녕하세요.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상 센 C단계 535번부터 54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35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0a 마이너스 2b는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자, 중근을 가진답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죠. 그죠? 중근을 가진다. 그럼 어떻게 판별식이 0이다. 요거는 가장 기본. 그죠? 그럼 판별식 구해볼 건데 요 앞에 보니까 얘가 뭡니까? b가 마이너스 2a니까 짝수차 쓰시면 되죠. 2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얘가 b-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4분의 d 갑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요. 이게 0입니다. 자, 얘는요, A, B에 관한 식인데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A, B를 각각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A는 두 개가 있고 B 하나밖에 없으니까 B는 꼴로 정리해줘 볼까요? 그럼 2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5A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랍니까? A 플러스 B의 값 중에 큰 값을 구해야 되고 A, B가 자연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A, B가 자연수면 A 플러스 B 값도 자연수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일단 A 플러스 B가 뭐냐? 얘를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B가 요렇다라고 나왔잖아요.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5A로 바뀝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6A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고 단 A랑 B는 자연수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뭐를 구하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가장 큰 값을 구하라. 이랬어요. 자, 이거 보니까 뭐예요? 2차 함수의 형태다. 그러면 가장 큰 값 요거에 뭐 구하시면 될까요? 요거의 꼭지점.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가 되니까 꼭지점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절반의 제곱 36 마이너스 36. 그럼 얘는 자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분의 1에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요. 자, 요 마이너스 36 나오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곱해서 플러스 18 이렇게 되죠. 자,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6, 18 여기 18 대충 잡아놓자. 자,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근데 AB가 자연수라며요. 그러면 얘가 지금 A거든요. 그죠? 그럼 자연수란 얘기는 0보다 어떻다 해야 돼요? 커야 돼요. 0 색칠 안 되고 이렇게 될 거고요. 자연수니까 여기서 1, 2, 3, 4, 5, 또 6, 7, 8, 9 이런 애들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일 때가 바로 제일 높죠. 그죠? 그리고 최대값이 얼마? 18이 나왔네요. 아까 AB가 자연수기 때문에 A 플러스 B도 자연수라 했는데 자연수 나왔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 18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를 완전 제곱식 걸로 고쳤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1 했는데 A 마이너스 뭐 2분의 뭐 3의 제곱 플러스 뭐 5, 뭐 얼마일까? 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A가 2분의 3일 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얘도 위로 블록인 그래프인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면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그죠? 그 다음 0보다 크댔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애들. 요렇게 되는 애들. 요거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연수니까 얘가 0 안 되고요. 그 다음 뭐 되겠어요? 1. 그 다음 2.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3.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죠. 이런 애들 중에 값 큰 거 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떨 때 크느냐? 2분의 3을 기준으로 보면 1하고 2 둘 중에 하나겠죠. 얘는요. 근데 이거랑 딱 대칭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값이 똑같을 거니까 1이나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딱 꼭지점에 x좌표가 딱 뭐로 자연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a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18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536번 정수 n에 대하여 방정식 n-1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f0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의 값을 구하라. 자, 실근의 개수다. 우리 실근의 개수 구하려면 2차 방정식 뭐를
뭐를 보고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바로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드실근. 그죠?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라서 뭐 서로 중근, 서로 같은 뭐 두실근이라고도 얘기는 해요. 그냥 근이 하나.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와서 얘는 해가 없다. 실근은. 이렇게 배울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도 얘 뭐를 구하면 되겠어요? 판별식을 구해서 그 범위에 따라서 얘네들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도 짝수차 쓰면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얘가 B' 맞아요? 짝수차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2 마이너스 N이에요. 그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2 마이너스 N이 0보다 크다. 그럼 n이 2보다 작네요. 요거 바로 이항하면 되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다. 그럼 얘는 0이니까 n이 2다. 얘는 중근. 그럼 이제 n이 2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해됐습니까? 그럼 n이 2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해가 두 개예요. 한마디로 n이 2보다 요거를 정리를 해볼까? 자, fn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n이 2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두 개가 나오고요. n이 2면 중근이니까 한 개가 나오고요. 다음 n이 2보다 크면 허근이니까 실근은 없다. 0. 이렇게 적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요 문제에서 정수n에 대해서 방정식이라고 돼 있지 2차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얘는 1차 방정식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방정식이기만 하면 돼. 이게 왜 나오냐면 자 x제곱 앞에 n-1 요 부분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거고요.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일반 1차 방정식이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때는 주의해줘야 된다. 뭐 x제곱 앞에 개수 n-1이 0이 되는 이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이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기에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n이 1이란 얘기죠. n이 1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인데 0 곱하기 x제곱 0은 곱해봤자 무조건 항상 0. 그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돼요. 자, 얘 몇 차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네요. 그럼 얘는 해가 1개예요. 그죠? 그럼 F1은 얼마예요?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의 실근의 개수 몇 개? 1개죠. 1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에서 n이 2보다 작으면 2개라면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죠. 어떤 경우만? n이 1인 경우만 특별히 이렇게 따로 해주셔야 된다. 왜냐? n이 1이면 2차식의 개수가 2차 항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걸 다시 정리해서 적자면 fn은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n이 2보다 작으면 그리고 얘 정수라 그랬죠. 정수면 2보다 작은 거 정수는 1, 0,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가니까 얘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n이 1보다 작을 때는 2개. 다음 n이 1이고 n이 2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에이 또 얘는 또 왜 이러니? 좀 말썽이네. 요 경우에는 1이고 다음 n이 2보다 큰 경우에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0 더하기 F1 더하기 하하하 요즘 얘가 말썽이네요. 패드를 새로 사라는 이거 신에 계신가? 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F0은 1보다 작으니까 2 F1이랑 F2는 내가 다 한 개씩이다 라고 했죠? 그럼 F3은 N이 2보다 크니까 0 이거를 다 더해라. 그럼 답은 얼마? 4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까지만 해놓고 얘 2보다 작으니까 2, 1, 0 이렇게 하면은 틀려요. 왜냐 여기에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요 x제곱 앞에 여기가 0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537번 자, A, B, C가 있는데요. 보니까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A인데 얘가 다 양수입니다. 자, 이 세 실수에 대하여
새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세 개를 연립했을 때 해가 하나 공통인 게 나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연립을 할 건데 한번 얘 세 개를 한번 적어 볼게요. 밑에 꼴배기 밑에 적기 싫으니까 위에 적자. 자, 얘를 적다 보면 뭔가 느낌이 올 건데 느낌이 오나요? 안 오나요? 나는 오던데 와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제곱항이랑 1차항이랑 상수항 다 보세요. A-2bc 여기도 A-2bc 상수항도 A-2bc 다 똑같이 들고 있죠. 얘를 더해버리면 뭔가 딱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느냐. A-2b 플러스 c의 x제곱 1차도요. A-2b 플러스 c의 1차항 다음 상수항도 A-2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땡큐 하지요. 똑같은 게 다 보이네요. 뭐 할까요? 묶어야지요.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공통인 거 묶는다. 그죠? 그럼 남는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얘가 0인 경우랑 얘가 0인 경우인데 자, 여기에서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얘 딱 보니까 판별식 쓰면 어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죠? 허근이에요. 허근. 근데 여기서 공통인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여기는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딱 나오네요. A-2b 플러스 c가 0입니다. 자, 요거를 아는 순간 바로 뭐가 참? 기억 참입니다. 그죠? 기억 이 부분 참이네요. 다음 니은 실근을 뭐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요 일단 요거를 이용해서 근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문자가 3개인 것보다 문자가 2개인 게 좀 낫겠죠. 그죠? 얘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할까? 마이너스 2b는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죠. 요거를 요 니은에 있는 요 식에다가 한번 집어 넣어보자. 그럼 a제곱 ax제곱 요 니은 적어볼게요. 다음 마이너스 2bx에서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c의 x를 하고 싶은데 또 말썽이다. c의 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 인수분해 axx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곱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 마마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x 더하면 이렇게 되죠. 한마디로 ax-c, x-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얘 절대값 아닌데 꼭 절대값처럼 끊기게 돼 있네. 이렇게. 자, 그럼 얘가 근이 어떻게 됩니까? x는 a분의 c와 또는 x는 1이 나옵니다. 자, 1은 됐고요.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누가 1보다 작아야 돼? 얘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1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여기에서 크기가 나와져 있었잖아요. 그죠? A가 C보다 커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A분의 C니까 양변을 뭘로 나누는 거야? A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때 중요한 점 A 0보다 어떻다? 크다. 그죠? 그러면 부동호 방향 안 바뀌죠? 그럼 이걸 그대로 정리해주면 A분의 A는 약분하면 얼마? 1이죠. 1보다 작다. 한근이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네요. 얘 참이에요. 니은도 참이네요. 이제 마지막 디귿만 보시면 됩니다. 자, 새 2차 방정식 중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요. 니은에서 누구였냐면 얘였어. 얘는 근이 2개였죠. 1보다 작은 A분의 C와 1. 이 2가지였어요. 그럼 얘는 중근 안 가죠. 그럼 얘네 둘이가 중근을 갖느냐 안 갖느냐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 중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면 돼요? 얘를 판별식을 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판별식 안 구하면 얘처럼 대입을 해도 될 것 같은 내가 느낌적인 느낌이 막 빡 오는 것 같은데 안 온 말고 자, 판별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제 판별식 해볼게요. 요거 판별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b제곱인데 요 가운데가 c네요. c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다 곱하니까 플러스 8ab 이렇게 돼요. 자, c제곱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모든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는. 그죠? 그 다음 a, b 둘 다 뭐래요? 여기 0보다 크다고 돼 있었어요. 그럼 얘도 양수죠. 그럼 다 더하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0보다 큰 애들인데 0보다 큰 애들을 제곱하고 또 곱하고 해서 더한 건데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중근이 아닙니다. 그럼 밑에 것도 얘도 판별식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거 판별식 한번 구해볼게요.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플러스 8bc가 되네요. 얘도 얘 양수의 제곱이고 얘도 둘 다 양수인데 곱하니까 더한 거니까 또 0보다 크네. 그럼 얘는 중근을 갖는 애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짓.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만 차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538번. xy에 대한 2차식 2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ky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났어요. 자, 요 문제 풀기 전에 내가 하나만 하고 갈게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얘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실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얘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정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x 1 해서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를 하는데 여기가 2x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갑자기 실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래. 자, 이거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2차식이라고 할까? 어떤 2차식은 는 0꼴로 했을 때 얘의 해가 알파 베타가 나오면 요 2차식은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는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어떤 2차식이 해가 알파 베타면 얘는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 x-베타는 0. 당연히 이 앞에는 개수가 모르니까 a가 붙긴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실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면 얘를 어떻게 할까? 얘는 0이 되는 x의 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뭘 구해야 되지? 근해 공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얘는 짝수차 쓸까요? a분의 하면 1분의 신경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이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해가 저렇게 나오려면 x에서 얘 뺀 거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x에서 또 얘 뺀 거 플러스 x 1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거 실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 또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을 겁니다. 는영이 되는 해를 구해가지고 x에서 그거 빼기 알파, 그거 빼기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왜 했냐? 요 문제에서 써먹으려고 그러지. 자, 얘가 도일체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모르는 k도 있는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 그죠?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상수항이야. x가 없는 애는 상수항이야. 그럼 x 2차, 그 다음 x의 1차는 3y 플러스 5의 x. 그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상수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를 인수분해 하는데 할 줄 안 된단 말이지. 지금 k를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얘 는 0이 되는 해를 구해서 그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시켜라. 이렇게 시킬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자, 뭐를 구해야 된다고? 얘 는 0이 되는 x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x는 2a분의 하니까 어떻게 4분의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하니까 3y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그러니까 9y제곱 플러스 30y 플러스 25 맞죠? 요거 완전 제곱식한 거. 그 다음 마이너스 4ac 에서 마이너스 8을 여기다 분배해야 되겠네. 플러스 16y제곱 마이너스 8y ky 마이너스 24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처럼 하려면 x 빼기 얘 하나, x 빼기 요거 마이너스인 거 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루트가 있으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루트가 있잖아요. 얘는 무리식이란 말이야. 1차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가? 요 루트 안의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돼서 뭐에 y에 관한 어떤 식의 제곱의 루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랑 제곱 벗기고 1차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 자, 그럼 요 안에 부분 한번 적어볼게요. 9y 제곱 플러스 35y 플러스 25
플러스 16y제곱 마이너스 8ky 마이너스 24가 완전제곱식이다. 자, 그럼 동량끼리 정리해보면 25y제곱 그 다음에 30 마이너스 8ky 다음 플러스 1 얘가 완전제곱식이다. 아이고 글자가 또 엉망이다. 요 이해하죠? 넘어가세요. 요 제곱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요 가운데가. 자, 얘는 그러면 판별식을 하셔도 되는데, 또 그러면 요거 제곱해야 돼서 너무 짜증나서 그냥 요렇게 봐도 되겠죠. 5y, 5y. 그러니까 얘는 5y의 제곱이에요. 요걸 요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자. 5y의 전체 제곱. 얘는 1의 제곱. 그럼 가운데는 뭐 와야 돼요? 2ab가 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하고 2 곱하니까 15y가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30 마인, 오늘따라 얘가 참 말을 안 들어주네. 30 마이너스 8k가 10이거나 또는 30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1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8k가 얼마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고 그러면 k는 얼마? 2분의 5 약분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8k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40이 돼야 되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정수 k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얘 정수 아닙니다. 그럼 정수 k의 값 얼마?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할 때 이게 전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다. 모르는 미지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얘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거 구해. 그래서 여기서 x 빼기 에 해야 되는데 루트가 살아있으면 1차식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돼서 루트가 벗겨지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53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6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8은 0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할 때 알파 1 플러스 1분의 1 어쩌고저쩌고 이거 읽기 귀찮아서 넘어갈게요. 자, 이때 서로 서인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두근이 알파 n, 베타 n이다. 여기서 나오는 거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야죠. 알파 n 플러스 베타 n 두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6n 플러스 16. 또 두분의 곱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a분의 c라서 n제곱 마이너스 8 요까지 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요식에서 딱 요까지는 요거 구할 수 있고요. 자, 문제는 뭐 하래요? 여기에서 알파에다가 더하기 1하고 그거 역수 또 베타에다가 더하기 1하고 그거의 역수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거 다 더하래요. 근데 우리 있잖아. 요거에서 덧셈이니까 덧셈은 교환 결합 다 성립하니까 이거 두 개 먼저 더하고 그다음 이렇게 두 개 먼저 더하고 그다음 이렇게 두 개 먼저 더해서 다 더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할 거냐면 알파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1분의 1 요거를 일단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1, 2, 3을 대입해보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 해보자. 얘는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곱해야 되겠죠. 알파 n, 베타 n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1이고요. 얘는 여기 분자로, 얘는 여기 분모로, 분자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알파 n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식을요. 요거 이용해서 이것들 다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요. 알파 n 베타 n은 n제곱 마이너스 8. 다음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6n 플러스 16 하고 플러스 1 있고요. 여기는 알파 n 플러스 베타 n 더하기니까 6n 플러스 18 이렇게 됩니다. 자, 저 부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n제곱분의 자, 동류항이 뭐만 있지? 6n은 그대로고 상수항만 동류항이네요. 자, 보자.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플러스 8 되고요.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9 하고 위에 부분도 6으로 묶으면 n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자, 밑에 부분이 뭐야? n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6n 플러스 3이네. 이게 바로 뭐예요? 알파 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그러면 n 플러스 3, n 플러스 3으로 약분되니까 n 플러스 3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와졌나요? 따라와질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알파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1분의 1
6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야? 4분의 6, 2분의 3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알파 2 더하기 1분의 1이랑 베타 2 더하기 1분의 1이랑 얘가 요즘 좀 이상해요. 그럼 여기는 n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거니까 5분의 6. 그 다음은 뭐겠어? 이제 3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뭐야? 6n에서 3 집어넣으면 6분의 6이네. 그럼 결국 2분의 3 더하기 5분의 6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뭘로 통분할까? 10으로 통분할까요? 여기에는 얼마? 5를 곱하고요. 여기에는 2를 곱한다. 맞아요? 3, 5, 15 더하기 6, 2, 12 다음 1은 10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37이 답이 되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네. 두 자연수 PQ에 대해 P 플러스 Q를 구하라는데 P가 누구? P가 10이고요. Q가 37이에요. 그럼 P 플러스 Q는 얼마? 47이 답이 된다. 됐습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540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의 두 분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순서상 p, q의 개수를 구하라. 일단 알파 베타 pq는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고 알파와 베타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진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은 제일 처음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하나 구하고 갈게요. 뭘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p, 알파 베타는 q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조건에 의하면 알파 베타 PQ가 150 이하다. 얘네들이 다 150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도 15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알파 베타도 15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어요? 요것들은 다 150보다 작다. 이하니까는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알파와 베타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진다. 자, 약수가 홀수계인 거는 뭘까요? 약수가 홀수계. 뭐냐? 얘는 제곱수예요. 자, 왜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인 게 제곱수냐면 예를 들어 제곱수가 누가 있느냐? 9 같은 경우 자, 약수 적으면 어떻게 돼? 곱해서 9 되는 거 적으면 1 곱하기 9. 그 다음은요. 3 곱하기 3 한 번밖에 안 적죠. 원래라면 요거 곱하기 요거 또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쌍이 나와요. 2개씩. 그럼 다 짝수야.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만 나죠. 얘는 뭐예요? 얘를 2번 곱하는 애이기 때문에 얘를 한 번만 적잖아. 그죠? 그래서 약수가 홀수계인 애들은 다 제곱수인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홀수계 중에서도 3개랍니다. 자, 3개란 얘기는 일단 제곱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 2개 하나 나와서 여기에 중복된 게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6은 하면 안 되는데 약수가 3개인 거 뭐가 있지? 뭐 아까 139 했던 것도 되고요. 또 25 같은 경우도요. 25는 곱해서 25 되는 거 1, 25. 그 다음은 5, 25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양의 약수가 3개란 얘기는 뭐다? 얘는 뭔 것 같아요? 제곱수는 제곱수인데 누구의 제곱수냐면 얘는 소수의 제곱수예요. 이해됩니까? 왜? 우리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자신밖에 없다 했고 소수를 제곱하면 예를 들어 얘도 봐봐. 요 25에 약수를 구하니까 1하고 자기자신 그 다음 뭐 있어요? 소수가 나와요. 소수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소수의 제곱수들은 항상 어떻게 된다? 약수가 3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약수가 3개다. 얘는 소수의 제곱수네 하고 바로 아시면 돼요. 그럼 소수가 뭐 있지? 2, 3, 5, 7, 11 이렇게 가는데 요거를 제곱하면 4, 9, 25, 그 다음 49, 그 다음 121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바로 얘네들이에요. 소수의 제곱수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150 이하여야 되고요. 150 이하면 여기 더 적을 수 있어. 얘 11의 제곱, 그 다음 13의 제곱, 169는 안 되네. 이게 다였네요. 이런. 자, 150 이하를 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건 얘네들이네요. 여기 5개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PQ도 150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 2개 더해서 150보다 작아야 되고 2개 곱한 것도 15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먼저 일단 하나가 4다. 알파가 4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베타가 될 수 있는 값이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서로 다른 그걸 했나 PQ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4면 똑같이 4 안 돼요. 그럼 얘 9 하면 어떻게 돼요? 얘 2개의 합 P는 13이 되고요.
Q는 2개의 곱 36. 다 150 안 넘으니까 돼요. 그 다음 요번에는 알파가 4일 때 베타가 25다. 그러면 자 P는 어떻게 됩니까? 두근의 합 29 이렇게 되죠.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10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도 뭡니까? 150을 넘지 않는다. 가능하네요. 그럼 이제 알파가 4면서 베타가 이제 누구 해볼까? 49 한번 해볼까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적어볼게요. 그럼 두 분의 합은 P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합 그거니까 얘 53. 그럼 Q는요? 저 두 개 곱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4, 9, 36. 4, 4, 16에 196이니까 이거 150 넘어버려서 안 됩니다. 되셨죠? 요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해돼요? 자, 그러면 4하고 9, 여기 두 개. 4하고 9, 4하고 25. 요거밖에 없네. 그러면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잠깐만. 난 또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 얘가 답이 4번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잠깐만. 2번이 맞네요. 두 분이 알파, 베타. 하긴 맞네. 선생님이 뭔 생각을 했냐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 9, 4, 25, 4.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얘가 두 군이고요.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가 이거 두 개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PQ가 달라지진 않네요. 우리가 구하는 건 PQ의 순서쌍이네요. 그죠?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이해됐어요? 이것까지 구한 것까지는 아마 다 잘 따라왔을 거예요. 제곱수들, 그러니까 소수의 제곱수들 중에서 곱해서도 150을 넘지 않고 합해서도 150을 넘지 않는 경우가 딱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답이 두 개인데 쌤이 이 생각을 한 거야. 알파가 4, 베타가 9, 요 경우랑 알파가 9, 베타가 4인 경우는 다른 경우 아닌가? 그럼 얘는 두 가지, 얘도 이거 두 개 자리를 바꿔서 두 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순서상 PQ니까 요렇게 해도 PQ는 13, 36이고요. 요렇게 해도 PQ는 13, 36이네요. 그래서 얘는 매 한 가지라고 보셔야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이 원래대로 생각한 대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순서상 PQ가 아니라 그러니까 PQ뿐만 아니라 알파, 베타, 순서상 알파, 베타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면 얘는 4개가 될 거예요. 얘네 둘이 자리 바꾼 경우도 다른 경우로 치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항상 제일 먼저 이런 어려운 문제는 특히나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뭐 문제에 답이 있는 이유라는데 답은 없지만 문제를 보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힌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